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70년 동안 미군 기지가 주둔하면서 동두천시는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는 동두천 발전을 돕겠다는 약속도 10년째 지키지 않고 있는데요. 결국 동두천 시민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두천 시민 대표들이 삭발식을 진행합니다. 이뿐 아니라 정부에게 버림받은 동두천 시민을 표현하는 화형식도 이어집니다. 미군 기지로 인한 피해, 그리고 이에 무관심한 정부를 향해 동두천 시민들이 울분을 쏟아낸 겁니다. 동두천은 죽어갑니다. 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하여 희생한 지역을 이렇게 푸대접한다면 어느 누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할 것이며 국가에 충성하겠습니까? 동두천 시민 약 1000명이 미군 기지 캠프 KC 앞에서 총걸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정부에게 미군 기지로 인한 피해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70년 전부터 동두천에는 미군 기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한때 동두천 전체 면적의 약 42%를 미군 기지가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개발 등 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70년간 미군 기지 주둔으로 약 22조 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됐던 미군 기지 이전 소식은 감감무소식이고 대책기구 설립 등 지원을 약속했던 정부는 10년째 묵묵부답입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입니다. 부평의 캠프마켓 등 5개의 기지는 반환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대한민국 최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동천시 캠프 KC 호비 모비는 반환해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 시민들은 중앙정부를 통해서 강력한 항의 투쟁을 할 예정이고요. 동두천시는 동두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가주도 국가산업단지 개발, 동두천 내 경기 북부 의과대학과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장 유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지난 17일 연천군의 한 하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의 신원은 혼자 살던 80대 치매 노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천경찰서는 지문 대조 작업 등을 거친 결과 하천에서 발견된 시신의 신원은 80대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집에서 홀로 나와 하천 주변을 걷던 중 실족했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양주시가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여객자동차가 차고지 외에 밤샘 주차하면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집중 단속합니다. 시는 신도시 개발로 다수의 건설용 차량과 화물 차량 등이 아파트 단지 주변이나 주택가 이면 도로 등에 주차해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주요 민원 발생 지역인 덕계동, 옥정동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주변 도로 등이 단속 대상이며 밤 12시부터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 외에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화물 자동차와 여객 자동차 등입니다. 적발된 차량은 운행 정지 또는 과징금 등 관련 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의정부시는 이륜차 불법 튜닝 지도 단속을 실시합니다. 시는 지난 21일 이번 단속을 심야 시간 오토바이 소음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단속은 이륜자동차의 구조와 장치를 확인해 배기 소음을 측정하고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규제할 예정입니다. 양주시가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장 유치 염원을 담은 에드벌룬을 하늘에 띄웠습니다. 에드벌룬은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장 제한 부지인 나리농원 위에 설치됐는데요. 이번 행사는 국제 스케이트장 후보지로서의 잠재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수연 양주시장은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제적 관광 명소로 양주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에드벌룬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큰 관심과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할인 카드인 기후동행 카드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충전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기후동행카드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록, 충전 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모바일 티머니 애플리케이션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록을 통해 충전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하반기 중 기후동행카드 기능이 포함된 신용카드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인천 지역 제조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 여파에도 올해 상반기 투자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상공회의소가 최근 인천 제조업체 167곳을 대상으로 투자 계획 및 현황 조사를 벌인 결과 53.3%인 89곳이 올해 초 세운 상반기 투자 계획에 변화 없이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당초 계획보다 확대했다고 응답한 기업도 10곳이었습니다. 반면 당초 계획보다 축소 지연했다는 응답은 전체 40.7%인 66곳이었습니다. 투자 확대를 가로막는 제약 요인으로는 고금리 등 자금 조달 부담 등을 꼽았으며 축소 이유 역시 원자재가 등 생산 비용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반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기업들은 선제적 투자 전략과 자금 사정 개선, 생산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내놨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2달간 31개 시군과 함께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안전 취약시설 2,400여 개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건축, 토목, 소방, 전기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응급조치 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를 추진합니다. 도는 올해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등 소규모 생활 밀집 시설도 도민의 신청을 받아 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또 도민들이 직접 본인 소유의 주택이나 시설물에 대한 자율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가정용, 다중이용시설용 자율 점검표도 나눠줄 예정입니다. 지난 1월 27일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들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들도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하는 상황인데요. 기업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산업안전 대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미니 인터뷰에서 들어봤습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5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혼란과 우려가 되지 않도록 불식시키고 자생적으로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용한 인력과 수단을 총동원해서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체계 구축을 하기가 좀 어렵고 부담스럽다고 많이 그러시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안전을 생각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서는 사업주들이 조금 더 안전에 대해 투자를 하고 더 안전의 의지를 가지고 근로자들을 대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중소규모 사업장이 사업장을 자가 진단하여서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과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의 지원 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모바일 QR코드를 이용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0개 항목의 진단표를 작성해서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은 기업이 스스로 개선을 해 나가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 컨설팅, 교육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진단 실시 이후에 지원 신청 사업장은 신속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지원센터에서 사업장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 스스로 자신의 준비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임산부나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입니다. 지원 규모는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 지원액 150만 원에 더해 9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240만 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또 그동안 지원이 없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도 80만 원이 지원됩니다. 더불어 다태아 임산부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보장받아 모두 3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돼 정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일부터 전국 정수장 435곳의 위생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유충을 검출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유충이 어떤 벌레이며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는 아직 역학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밤 11시부터 경기도 이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돗물을 마시는 걸 자제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충 발견 후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아직 유충 피해 신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 제108회 전국체육대회가 경기도에서 열립니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2027년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로 경기도를 선정했는데요. 2028년 전국소년체육대회와 2029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도 순차적으로 경기도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도는 지난해 8월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고 그 결과 화성시를 주 개최지로 선정했는데요. 전국체육대회가 경기도에서 열리는 건 지난 2011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인천시가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맞춤형 채용 박람회를 엽니다. 지난달 말 인천시에서 시작된 인천 청년 취업 설명회는 7월을 제외한 오는 11월까지 채용 분야별로 매달 한 차례씩 모두 8번을 개최하게 됩니다. 또 다음 달과 8월 개최 예정인 항만항공 물류기업 채용 박람회와 뿌리기업 채용 박람회에 참여 기업을 확대해 구인과 구직 연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근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는 뿌리산업과 운수업이 인천 집중지원 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인천시가 올해 연말까지 공원과 녹지에 황톳길과 흙길 등 맨발길을 추가로 조성합니다. 현재 인천 지역 내 공원에 조성된 맨발공원은 연수구 승기공원과 동춘공원 내 황톳길 등 8곳인데요. 시는 올해 24곳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새로 조성하는 맨발길에는 그늘막을 설치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세족시설과 안전울타리, 신발 보관함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또 공원 내 맨발길을 비롯해 꽃길과 건강길, 숲길, 자연을 이용한 유아숲 체험원과 숲 해설, 축제, 음악 행사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가 경기 북부에 거주하는 청년들과 일자리, 교통, 주거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청년들의 고민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오후석 행정 2부지사와 청년 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 북부 청년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의정부에 거주하는 한 청년은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주거 공간이 필요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행정 2부지사는 인프라 확충과 규제 해소를 통해 산업 벨트 구축, 교통 개선, 일자리 창출과 함께 주거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